최근 한 대학생이 만든 무인 기부 장치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데트리스라는 장치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데트리스? 뭐 네. 테트리스랑 관련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한양대 재학생의 아이디어로 한양대역에 설치된 이 장치는 사면에 내면입니다. 내면에 디지털 화면이 설치된 기둥 형태의 기기인데요. 여기에 후불 교통카드를 갖다 대면 100원에서 300원의 금액이 기부금으로 결제됩니다. 그리고 기부할 때마다 화면에서 블록이 떨어지면서 마치 테트리스 게임을 하는 듯한 재미까지 느낄 수 있다는데요. 이 모금액은 아대 책본부에 전달돼 소외계층 아동의 교육 지원과 미숙아 치료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카드를 갖다 댄다라고 해서 테트리스군요. 네. 네. 저는 뭐 대학생들이 만든 테트리스인 줄 알았어요. 네. 요즘 학생들답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참 귀여운데요. 누구나 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100원에서 300원이면. 네. 요새 이렇게 재밌게 기부를 하는 방법을 퍼네이션이라고도 한다는데요. 퍼네이션은 펀과 도네이션의 합성어로 유쾌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 문화를 말합니다. 트램폴린을 타고 놀면서 기부하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기부 방방도 그중 하나인데요. 네, 이번에는 또 트램폴린을 타면서 기부를 한다고요. 네, 이건 또 어떤 방법인지 궁금한데요. 이 사실 방법은 간단하게 됩니다. 먼저 이 단체가 공원이나 학교 등에 찾아가서 트램폴린을 설치를 하고요.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지폐를 원하는 만큼 동전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동전들을 주머니에 가득 넣고 트램폴린 위에서 열심히 뛰는 건데요. 그럼 당연히 동전들이 주머니에서 다 떨어지겠죠. 네네. 그걸 다시 줍지 않고 이 단체에 기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재밌겠네요. 특히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기부는 부담되고 어려운 것이라는 그런 편견까지 시원하게 깨주는 아이디어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또 예전에 SNS에서 유행했던 아이스 버킷 챌린지도 이런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2014년 여름에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 시작된 릴레이 기부 캠페인인데요. 기부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동영상을 SNS에 올린 뒤에 다음 도전자 3명을 지목합니다. 그럼 지목을 받은 사람은 24시간 안에 똑같이 얼음물 샤워를 하는 영상을 올리거나 미국 루게릭병 협회에 $100를 기부해야 하는데요. 이는 찬 얼음물이 닿을 때마다 근육이 수축되는 루게릭병의 고통을 잠시나마 함께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얼음물 샤워를 선택하게 되면 기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뭐 이론적으로는 뭐 그런데 이 캠페인의 취지가 기부라는 걸 모두 알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시원하게 얼음물 샤워도 하고 기부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 캠페인은 국내까지 퍼져서 많은 연예인과 유명인들이 참여하기도 했었고 저도 참여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100도 주시겠고요. $100까지는 아닌데 뭐 그 정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백승일 재단이라고 루게릭병에 걸려서 좀 힘들어하고 계신 그러나 굉장히 꾸준하게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신 백승일 농구 선수 전 농구수 백승일 씨가 운영하는 재단인데 거기 한 10만 원 정도를 기부했어요. 순철 씨도 이런 경험을 했었군요. 네. 네, 되게 재미있게 또 기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땐 여름이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아니면 뭐 얼음을 너무 더 넣었어야 됐는지 좀 덜 넣었다고. 한번 해보시고. 네, 해보고 말할게요. 네, 또 다른 재미있는 기부 캠페인 소개해 주세요. 네, 또 원포원 기부의 대명사로 불리는 신발 브랜드 탐스의 캠페인도 있어요. 원포원 기부란 소비자가 물건 하나를 사면 그 물건을 만든 기업이 같은 물건 하나를 소외 이웃에게 기부하는 방식인데요. 신발 브랜드 탐스는 신발 한 켤레가 팔릴 때마다 맨발로 살아가는 낙후적 아동들에게 똑같은 신발을 기부하는 나눔 활동을 해왔습니다. 또 고객이 탐스 가방을 구입하면 개발도상국 산모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글라스 1개가 팔리면 시력장애가 있는 사람 1명에게 시력 회복을 위한 의료 활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원포원 기부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이걸 사면 누군가에게 기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도 더 기분 좋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직원들이 기부를 하면 회사에서 같은 액수를 기부하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매칭 기프트 또는 매칭 그랜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1954년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기부 액수와 같은 금액을 회사도 기부하는 건데요. 이후 미국의 많은 기업이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면서 보편적인 기부 문화로 자리 잡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기업에서도 이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업과 직원이 힘을 합쳐서 기부하니까 액수도 2배가 되고 의미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회사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기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매달 기부를 원하는 직원들에게 월급에서 1원 단위나 10원 단위 등 끝자리를 빼가지고요. 이를 모아서 기부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또 어느 회사에서는 사내 카페에 가서 간식을 사고 간식값을 모금함에 집어넣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해진 가격이 있는 게 아니어서 각자 자유롭게 기부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 또 사내 오락실에서 쓴 게임 비용도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기부된다고 해요. 네, 그냥 기분 좋게 간식도 사 먹고 오락도 즐겼는데 그게 전부 기부가 되는 거군요. 네. 이것도 결국 회사에서 간식비나 오락비를 대신 부담하는 거니까 회사와 직원들 양쪽 모두 기부 의지가 있어야 좀 가능한 프로젝트네요. 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요새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기부 방법도 많은데요.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트레플래닛이라는 게임 속에서 나무 한 그루를 다 키우면 이 캠페인을 후원하는 기업에서 개발도상국 등의 나무 한 그루를 대신 심어준다고 하는데요. 이 게임 앱은 네팔 지진 피해 지역의 희망을 전하는 네팔 커피나무 농장, 중국 닝샤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만리장숲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소녀들을 기억하는 숲도 조성하고 있다고 해요. 네, 게임하면서 손가락만 이렇게 쫌쫌 움직이면 저절로 숲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걷는 것만으로도 기부를 할 수 있는 앱도 있는데요. 빅워크라는 앱을 열어서 시작 버튼을 누르고 걷기만 하면 10m당 1원씩이 기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걸을 수 없는 아이들의 의족 그리고 특수 휠체어, 수술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또 전화 통화를 하면 자동으로 기부가 되는 기부톡이라는 앱도 있어요. 이 앱을 깔아두고 통화 끝나면 자동으로 앱이 실행되면서 다양한 기부단체 목록이 나타나는데 그중에서 본인이 기부하고 싶은 단체를 선택해서 클릭하기만 하면 기부금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부금은 이 앱을 후원하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돈 한 푼 안 들이고 매일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렇죠. 이 외에도 퀴즈 정답을 맞힐 때마다 한 문제당 10톨의 쌀알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기부되는 프리라이스라는 앱도 있고요. 1분가량의 광고 영상을 시청하면 포인트가 쌓여서 이걸로 개발도상국 아동을 후원할 수 있는 힐링 앱이라는 앱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앱이 있군요, 그죠? 네, 그러게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퍼네이션 방법들이 많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요. 그렇다면 기부뿐만 아니라 봉사도 즐기면서 재미있게 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한 예로 미국에서 시작된 두굿버스라는 봉사 캠페인이 있는데요. 이는 SNS로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준비된 버스를 타고 다 같이 봉사활동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사람들 중
아무도 자신이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모른다는 건데요. 어. 그저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 가지고 기대와 설렘을 가득 안고서 일종의 봉사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묵지마 봉사 같기도 한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게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매번 새로운 사람들과 낯선 장소에 가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체험하는 거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염려도 없고요. 네. 또 항상 설레는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두굿 버스를 벤치마킹해서 2014년부터 어떤 버스라는 봉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서프라이즈 봉사 버스라는 부제를 달고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에게 아직은 멀게 느껴지는 기부와 봉사를 쉽고 재미있게 하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저는 전화 통화만 해도 기부가 된다는 앱이 좀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